네, 안녕하십니까. 시합합니다. 퇴근길입니다. 이거 8월 셋째 주인데도 해가 지는데도 날씨가 덥네요. 네, 오늘은 모빌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가격책을 자꾸 보게 돼. 30만원대가 깨질까 싶었더니만 또 깨지고 내려가고 불안불안하다, 그죠? 비트코인도 또 8천만원대로 또 내려가고,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비트코인 7천만원대인가 8천만원대 진입한 친구 있는데, 나름대로는 좀 유의미한 돈을 넣었더라고. 친구도 막 이력하고 갈 때는 표정이 밝더니만 요즘은 우울해. 얼굴 표정 보면 우울해. 그래 이야기 해주고 싶은데 옛날에 누가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 본인이 이제 공부하고 일하는 거지. 오태민 작가님 슬쩍 CA 족보 슬쩍 이야기 했는데 근데 그 친구 성향에는 안 맞는 모양이더라고. 누구더라, 그 오태민 작가님하고 대담했는 황강 뭔가 통통하게 왜 투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것보다는 이제 그 손절가, 매수가, 손절가 딱 정해가지고 그래 하시는 그분 이야기를 잘 듣더라고요. 본인의 선택이죠. 그거와는 다르게 오빅은 계속 지금 가격대가 흘러내리고 있는 중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올 초에 이렇게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많으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가지고 많이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이제 지금 그 거품들이 많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 들어왔다가 또 하차하시는 분, 또 초기에 에어드랍을 많이 받았지만 이 정도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매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쭉 쓸려 나가시겠죠. 이렇게 쓸려 나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비트모빅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쓸려 나가시겠죠. 시간이 좀 안 걸리겠나 싶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잠시 후 과속을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기분이 좋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오 작가님이라는 그 리더십에 의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좀 끌어올린 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가격이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구현되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다가 이제 요번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있어 가지고 그 충격으로 해가 이제 그 시간을 앞당기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쭉 나가시는 거 있고,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가 또 오겠죠. 이게 이렇게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중간, 이렇게 약간 중립적인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중도 성향이 강해요, 저는. 중도 때 그렇다고 또 아예 회색 그런 거 같이 이도저도 아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보는 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중도 입장에서 보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단순하게 가격만 보면 안 좋은 건 분명하죠.
근데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또 그만큼 빨리 가격이 조정받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 본인의 어떤 판단과 그거니까. 단순하게 뭐 비트코인과 비교해가지고 비트코인이 10년 전에 이 가격대였는데 내가 뭐 5년만 10년만 버티면 모빅도 비트코인과 같이 우상향 하겠지라는 단순한 논리로 보면은 또 심플하고 또 견딜만 한데, 이제 사람이 또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 하잖아요. 길게 못 보잖아. 당장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불안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가격이 이렇게 조정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뭐 한 번쯤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몇 년 전에 이게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제가 커뮤니티 창에도 올렸지만, 뭐 한 농객 중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거든. 왜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냐, 이런 말을 한 농객이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근데 그 논리가 그렇게 틀린 말은 전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 그 생각의 그 수준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그 경제학 논리로 봐서는 분명히 비트코인은 정부나 국가가 인정해주는 돈이 아니거든. 근데 그러니까 가짜 돈인데 왜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화폐라는 게 이제 오 작가님 지혜 조거나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화폐는 장부라는 거를 전제로 두면, 이제 번원 통화, 우리나라 뭐 달러도 있고 뭐 있지만, 이 번원 통화의 그 통화량이나 유통량이 얼마나 더 투명한가와 비트코인의 장부가 얼마나 더 투명하냐로 보면 비트코인이 더 투명하잖아요. 알기 쉽잖아. 누구나 다 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더 신뢰가 가는 장부잖아요. 화폐는 장부다라는 전제로 두고 보면, 근데 거기에 또 불안 요소가 없잖아. 있죠. 그거를 이제 오 작가님이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원화로 그 이야기되는 지금 번원 통화하고 번원 통화의 이 장부, 이 화폐 장부가 비트모빅보다 더 투명하냐? 이거는 명백하지 않나요? 그죠? 분명히 오 작가님이 1,500만 개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그 1,500만 개가 되는 주소를 공개를 했잖아. 누구나 다 보는 걸로. 그래가 이거를 공공재로 활용하겠다고 또 선언을 하셨잖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과 이 모빅의 진심인 사람들은 그 장부를 계속 확인하고 볼 거거든. 들여다 볼 거거든.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이 유동성이나 공급량이 번원 통화보다는 더 투명하잖아.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번원 통화를 뭐 계좌 추적만 해가지고 막 이래 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폐로 이래가지고 이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거리면 추적 뭐 하잖아요. 이거 자금추적 그 위에 어떻게 해가지고 돌리면, 그러니까 더 투명하지가 못하는 거지. 투명성으로 보면 모빅이 훨씬 더 투명하죠. 투명하다는 말은 더 신뢰가 가는 장부라는 거고, 단순하게 화폐로만 보면 국가가
인정하는 화폐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죠? 확실한데, 화폐라는 게 꼭 국가가 인정해야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화폐가 뭐냐?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잖아요. 화폐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물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물의 교환 수단으로 그 가치를 매겨진 거잖아요. 교환 그냥 증서잖아. 5만원이면 5만원, 만원이면 만원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놨으니까 이거만큼의 가치물을 네가 교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국가가 보증하겠다라는 건데, 국가라는 이 시스템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가 이게 문제죠. 또 국가는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대중을 또 배신하는 경우가 많았고 하니까, 어느 쪽을 더 신뢰할 것이냐라는 선택을 이제 비트코인이라면 모비커라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신뢰가, 화폐는 장부고 장부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누군가 제3자의 어떤 그 신뢰의 보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영상을 찍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비트코인 가격이 막 8천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막 흘러내릴 때, 그때 오 작가님이 이제 영상을 올리시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로댕의 깔레 시민들이라는 그 동상을 이렇게 그 썸네일에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으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참 뭐라 그래야 되노? 저 동상이 참 저 단두대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게 막 흘러내린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호기롭게 자기가 자기 시민들을 대표해서 사형을 당하겠다라고 호기롭게 나섰지만, 당일날 사형장에 끌려가는 당일날에 저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호기롭게 나섰던 거와는 별개로 표정과 육체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동상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모비커 분들도, 모비커는 아니지만 이 모비커 생태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깔레의 시민들 같이 흘러내리는 마음, 초조한 마음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이렇게 생태계가 막 커지고 이래 하면, 이렇게 뭐 어떤 계획이나 어떤 계획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사업하듯이 이런 식으로 뭐 상장 기업 같이 이렇게 뭔가 호재가, 이렇게 계획된 호재가 이렇게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뭔가 우연히 일어나는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어떤 올라가는 계기, 근데 그 올라가는 계기가 처음에 가격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우연, 기적,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반감기라는 어떤, 그건 의도된 거죠. 의도된 계획들. 또 그것이 또 반감기이지만 또 그 전기라는 비용을 이렇게 비용이 떠받치면서 그 가격을 유지하고 또 조정받고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모빅도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은 호재가 있기를 바라고 뭔가 결정적인 뭐 해박이 있기를 바라고 막 그런 마음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 이게 그 생태계라는 표현이
이 암호화폐에서 생태계라는 표현이 이게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기폭제들이. 약 500m. 우연한 그런 거 있잖아요.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뭐 책에서 읽었는데 개미가 보면 개미 앞에 이게 페로몬을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개미들도 머리가 좋은 개미가 있고 머리가 나쁜 개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 개미를 그 페로몬을 잘 따라가는 개미들 한 줄로 쭉 걸어가는 개미들이 있는 반면에 쓸데없이 엉뚱한 길로 뚝뚝 빠지는 개미들이 있대. 그래가 또 엉뚱한 길로 빠지는 개미들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또 있대, 이렇게. 그래가 자기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 반환점으로 돌아오는데 분명히 이제 그 앞에 가는 개미 호르몬을 잘 따라가는 개미들이 그 먹잇감을 구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도착하느냐, 그게 아니래요. 보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서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오는 효율이 높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우연이래요, 우연이라는 그게 그런 실험 결과를 낳는다 그러더라. 뭔가 자기적이고 계획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우연이라는 힘이 생태계에서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연변이 있잖아요, 돌연변이. 그 생태계에서 이 돌연변이가 갑자기 태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막에 빨간색 동해병이 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생태계에서 보기에는 이 엄마는 잡아먹기가 엄청 쉽잖아, 눈에 확 띄니까. 근데 그런 돌연변이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태계 적응력이 확 올라간대요. 그런 우연한 어떤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그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가 그 생태계가 적응력이 더 확 올라가는 거죠. 그게 또 우연으로 그 계획하고 막 계획을 짜고 뭐 어떻게 뭐 어떤 맞죠?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로는 생태계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생적으로 뭔가가 우연한 계기로 우연한 돌발 상황으로 짧게 보면은 그게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큰 생태계를 확장하고 강건하게 하는 요소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서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가격이 자꾸 흘러내리고 이거 뭐 40만원 깨질까 50만원 깨질까 깨지고 40만원은 안 깨지겠지 했는데 깨지고 설마 30만원 깨지겠나 했는데 깨지고 20만원은 또 깨질까 하면 또 모르지. 알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또 않아요. 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생태계가 더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겠다.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길게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겠다 라는 생각까지만 해요. 뭐 이럴 때는 요즘은 오 작가님이 쭉 이야기하고 뭐 했던 것들 중에 못 봤던 책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한 번은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못 봤던 책들 틈틈이 보면 볼수록 자꾸 빠져드네요. 책이라는 게 전혀 다른 분야라서. 얼마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중간에 이름이 하나 더 있던데
그 나심 탈레브 책, 그 블랙 스완이라는 책하고 또 안티프레질 하는 책을 샀거든요. 근데 안티프레질은 오늘 집에 가면 많이 쓸 거고, 그 블랙 스완은 어제 아ren가 받아가지고 조금 앞부분 조금 읽고 있는데, 그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확실성. 아까 똑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꼭 예견되고 예정되고 이런 게 아니다. 예정되었다면,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어나지 않는다.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예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상하고 예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해라. 그게 최선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글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책인 같기도 하고, 재밌게 책장에 넘어가지 않고 이래요. 틈틈이 조금씩 보려고 책도 두껍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버팁니다. 요걸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언젠가는 한번 읽어야지 하면서 내가 못 읽었거든. 그래가 몇 달 전인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단 한 권으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는 책을 하나 샀어요. 제가 그리스 책 제목이 뭐더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쉽게 이해하는 한 권인가? 하여튼 난 샀는데 첫 장 이래 보다가 몇 장 이래 읽어보다가 좀 말았는데 우리 집에 애들 보라고 샀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더라고. 그 1권부터 다 5권짜리인데 그 사파를 옛날에 이연세 만화가 그리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고 중학생 정도가 보면 딱 좋을 만한 책이에요. 그 활자도 크고. 내가 뭐 이것부터라도 보자 싶어가지고 오늘 점심시간에 아마 1권을 조금씩 봤죠.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 제우스가 나오기 저 앞에 이제 그 하늘과 땅의 신 있잖아요. 뭐 이름 같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애들은 보면 이름이 전부 다 생소하니까 이름 자체가 어려워. 그죠? 이름도 길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그 중에 금방 들어도 금방 까먹고 이렇잖아요. 이름이 프로메테우스. 그거는 프로메테우스가 그 중간쯤에 나오는데 이제 누구의 자식이더라, 프로메테우스가. 봐도 헷갈려요. 누가 그 처음에 하늘과 땅, 하늘로 대변되는 남자 신과 땅으로 대변되는 엄마 신, 여자 신이 만나서 12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또 그 자식 중에 누구 자식하고 누구하고 또 결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식들끼리 막 결혼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나왔는데, 프로메테우스 맞죠? 그 영화도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처음 만들고 인간한테 불을 줬다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까지 우리 하면서 지금 제우스 나오기 전까지 이래 쭉 있는데, 이름 외우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름 외우다가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는 볼일 다 버리신다. 영화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떡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무슨 약을 먹고 이렇게 강에 뛰어드니까 그게 막 쪼개져가지고 그게 막 생명체가 되고 막 나눠져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를 모티브로 해가 그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거를 그 영화로 만들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랬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해외 그 서양 영화들이나 이래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췌해가지고 했는 영화들이 애번 많은 것 같아. 이래 보니까. 그 뭐더라? 그 가상화폐에도 보면 왜 이오스라고 있죠. 이오스라고 있죠. 그것도 그리스 로마 신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에오스라는 게 나오더라고. 에오스 신이 나오더라고. 에오스가 매나 그 이오스에서 착안해가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코인충이라 가지고 다 코인으로 다 보이는 거. 하여튼 뭐 그랬네요. 하여튼 그래가 요즘 뭐 이것저것 책 보는 재미에 그냥 좀 빠져 삽니다. 그래서 또 기본 기초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전문적으로 내가 뭐 그런 어떤 학문을 막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봐요. 너무 진지하게 안 다가서니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로 다가서고 막 뭐 알아야겠다, 막 외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안 다가서고 그냥 가볍게 다가서고 아 신기하네 아 맞네 이렇게 다가서니까 인문학이라는 이 장르가 이게 쉽게 다가오는 거네요. 근데 이게 역량이라는 게 암기력이 있잖아요. 암기력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금방 와도 금방 몰라. 뭐고 그 오 작가님 소개해준 책 중에 유럽의 위기와 지정학인가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내가 2번 정도 읽었어요. 그것도 막 밑줄 꺼가면서 떼지부터 가면서 읽었는데 어제 또 슬쩍 한번 읽어봤는데 또 새로워. 아무리 그래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고 받는 거 같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역량이라는 게 이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집중력도 타고난 역량이고 또 암기력과 기억력도 그걸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타고난 역량이고 그 타고난 역량이 없다고 해가 안 하면 더 문제잖아. 내가 역량이 없어, 기억력이 없어. 그러니까 암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외우려 하지도 않으면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 역량껏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청교도 사상학 어제 아닌가 얘기 들었지. 청교도 사상하고도 청교도 사상의 직업 윤리관하고 내 생각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청교도 사상의 그 직업의식, 직업에 대한 그 소명이 돈을 벌기 위한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 직업이라는 자체, 그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근검 전략하는 그 자체가 신을 위한 행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선택된 자로서 응당 신에게 보여줘야 될 응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스스로 선택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자기 역량이 나는 머리가 나빠 예를 들어 그죠? 나는 뭐 해도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자기 역량은 또 자기가 잘 아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아예 손을 놓고 해버리면 그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아를 부정하는 거죠. 그만큼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역량이 딸린다 하더라도 그런 뭐 인지력이나 뭐 암기력이나 뭐 추론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역량이 딸린다 하더라도 내 역량껏 하면 되는 거거든. 누가 잘하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보면 되고 굳이 또 기억을 해내려고 할 이유는 또 없잖아. 기억나고 싶을 때 또 찾아보면 되는 거고 기억하고 싶을 때 또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애들한테 공부 뭐 못한다고 뭐라고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또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떠민 적도 없었고
그래가 공부를 뭐 하는 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막 자격지심을 주고 이러진 않거든요. 사는 게 뭐, 인생 사는 게 공부만이 다 길이 아니잖아. 이제 뭐 챗 GPT 나와가지고 뭐, 모르면 다 물어보면 되는데, 뭐.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되고. 근데 앞으로 지금 보면은, 앞으로 없어질 직종들이 이래 보면 보여요. 안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뭐 챗GPT한테 상담하면 되고 물어보면 되고 하는데 굳이 그런 자문을 구하고 뭐를 할 때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이런 직종들이 많잖아요. 그런 직종들은 다 안 사라지겠나 싶어요. 앞으로는. 뭐 또 다른 그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직업군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집에 다 왔습니다. 오늘 모빅 가격이 이렇게 자꾸 흘러 내리는데 걱정 마십시오. 오 작가님이 그랬거든. 깔레 시민들 그때 영상 찍으실 때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언젠가는 곧 있으면 가격이 회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말을 하려고 영상을 찍은 게 아니래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흘러내릴 때는 흘러내리는 겁니다. 깔레 시민들처럼 호기롭게 왔지만 흘러내리는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걸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고 이겨내야 된다면 흘러내릴 때 같이 흘러내리는 거죠. 가격도 흘러내리고 마음도 흘러내리고. 미래는 모르잖아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화폐의 본질, 모빅의 이 투명함, 모빅의 이 투명함을 보고 과연 이런 생태계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재현된다면 어느 누가 할까? 어느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을까? 감히 못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할 이유조차를 못 찾을 거예요. 이렇게 투명하고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도 안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또 따라한다고 해도 엄청난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국내, 국외를 떠나가지고 다 토탈해도 어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들조차도 감히 도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또 비슷한 어떤 것을 시도는 많이 하겠지. 근데 모빅처럼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프로젝트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어떤 월요일 저녁인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참 건강 유념하시고 비트모빅 너무 가격에 너무 마음 너무 졸이지 마시고 길게 보고, 만약에 이 시장에 들어오셨다면은 이거 가지고 계시고 모아 가실 생각이라면 긴 텀을 두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근데 요즘은 독서에 좀 빠져가지고 책 보고 이렇게 시간 지내면서, 이럴 땐 책 보고 독서하면서 시간 지내면 시간 잘 가거든. 네,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월요일 저녁 되십시오.